안녕하세요. 구강외과 전문의 박상원입니다. 오늘은 매복 사랑니에 대한 주제로 케이스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매복치란 잇몸 속에 있어서 맹출하지 못한 치아를 말하는데요. 매복치가 가장 많이 호발하는 부위는 대구치 부위입니다. 그래서 사랑니를 제3대구치라고 해서 세 번째 대구치라고도 부르는데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서 많이 형성이 돼서 보통 20대 초반에 잇몸 밖으로 많이 맹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맹출하지 못하고 매복되는 원인은 환자분의 악궁의 크기보다 사랑니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잇몸 밖으로 맹출되지 못하고 그대로 매복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호발하는 부위는 정중과잉치, 상악 전치부 부위인데요. 보통 6세에서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앞니가 나오지 않는 증상을 가지고 내원하였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많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전치부 영구치가 나오지 않거나 맹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중과잉치를 의심해서 사진 찍어보고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앞으로 세 가지 케이스를 보고 케이스별로 어떤 진단을 내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의 파노라마를 보면 총 4개의 사랑니가 매복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에 2개, 아래쪽에 2개, 이렇게 4가지의 사랑니가 매복되어 있고요. 아마 맹출이 되면서 잇몸의 불편감으로 내원하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잇몸이 이렇게 불편한 경우에는 이 뒤에 어금니 쪽으로 음식물이 끼거나 세균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 불편할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붓고 시리고 피가 나는 식의 아픈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하는 것 자체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치과에 대해서 공포가 있으신 분들은 발치를 원하시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괜찮아지더라도 지속적인 증상이 다시 재발할 수가 있어서 그런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발치를 많이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발치를 원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1년에 한 번 내원하셔서 이 주변 사랑니 상태를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잇몸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상에서 매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어금니 뒤쪽으로 세균 감염이나 음식물이 들어가서 감염이 되고 붓고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치아가 발생하면서 주변에 이런 식으로 막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젊으신 환자분들은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중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 부분이 물이 차면서 물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 사랑니라도 나중에 이런 물혹이 생기면서 더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많이 사랑니 발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매복 사랑니 같은 경우에 잇몸 밖으로 맹출되지 않아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분해 사진을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나는 사랑니가 없나 보다, 혹은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안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봤던 파노라마처럼 이 뒤쪽으로는 세균이랑 음식물이 언제나 끼어 들어가서 불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에는 꼭 치과에 한번 오셔서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엑스레이를 찍으시면서 그 주변에 매복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도 사랑니가 4개 매복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에 2개, 아래 2개 매복되어 있는 케이스고, 특히 오른쪽은 매복이 엄청 심합니다. 우측 아래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 관이 하치조 신경관으로 머리에서 나온 신경이 하악으로 들어가는 신경인데요. CT 자료를 보면은 여기가 오른쪽 사랑니인데 이렇게 보이는 여기가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위치고, 실제로 사랑니와 그 바깥쪽 뼈 사이에 신경이 좀 끼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경 손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 신경에는 종류가 3가지 있지만 이 하악으로 들어오는 하치조 신경은 감각신경으로 잇몸이랑 얼굴 피부 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인데요. 이 신경이 다치게 된다면 이 바깥쪽에 있는 감각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발치를 해서 신경 손상이 오는 경우는 1%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신경 손상이 오신 분들 중에서 70%는
정상으로 회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니 발치를 하신 경우에 정말로 신경 손상이 영구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1000명 중에 한 2~3명 정도로 사실 그 발생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오른쪽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뼈가 이미 많이 열려있는 상태로 실제로 식사를 하실 때 이 밑으로 음식물이 마찬가지로 끼어 들어가거나 세균 감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적으로 발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니가 너무 깊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수술한 이후에도 많이 붓고 통증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신경 손상 위험성이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사랑니를 발치하지 않는다면은 장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른쪽같이 깊은 사랑니 경우에는 잇몸 절개를 하고 나서도 뼈를 많이 삭제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만, 왼쪽 같은 경우에 잇몸을 절개하면 바로 사랑니가 보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왼쪽도 신경이 지나가는 게 보이지만 이렇게 파노라마 상에서 보이는 치조신경은 CT상에서는 가깝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상악 같은 경우에 이전 케이스와 거의 비슷해서 주변에 물혹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구치 뒤쪽으로 세균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발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발치를 안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1년에 한두 번씩은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 받으실 때 엑스레이를 찍으셔서 이 주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 주변에 물혹이 생기거나 아니면 사랑니 위치가 변하면 그거에 맞는 진료 계획을 따로 또 세워서 진료를 진행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치를 하고 나서 2~3일 후가 가장 힘든데요. 그 이후에는 보통 많이 괜찮아지시고 일주일 안에는 대부분 회복하시지만 3~4일이 지난 후에 갑자기 다시 아프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건조화라고 불리는데요. 발치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세균 감염이 다시 생기는 거로 엄청난 통증과 붓기를 동반합니다. 이렇게 3~4일이 지난 후에 환자분께서 다시 아픈 경우에는 꼭 다시 치과에 내원하셔서 추가 처방을 받으시고 진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3개의 사랑니가 있고 우측 하악에 하나, 상악 우측 좌측에 하나씩 사랑니가 있습니다. 우측 같은 경우에는 하악은 이제 맹출이 진행되어 있는 사랑니로 맹출 방향은 굉장히 좋지만 이 사랑니가 추후에도 맹출이 계속 진행될지 아니면은 매복된 상태에서 계속 있을지는 정기 검진을 통해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은 괜찮지만 매복이 계속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대구치 뒤쪽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일어나고 잇몸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더라도 나중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추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발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똑바로 맹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지만 사실 발치 난이도는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발치 과정에서 뿌리 끝이 부러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뿌리 끝이 부러지는 경우에는 그 뿌리 끝이 굉장히 위에서부터 깊고 뿌리 끝을 제거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 전 케이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뿌리 끝이 신경이랑 가깝기 때문에 뿌리 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서 사랑니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악에도 사랑니가 2개 있는데 벌써 파노라마 상에서 살짝 물혹 같은 게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치아 주변으로 이렇게 검정색의 불투명한 띠가 보이는 거는 그 주변으로 공간이 있다는 건데요. 당장 이게 커지지 않을 수가 있지만 10년, 20년 후에 만약에 이런 부위에 물혹이 생기면 치과에서 간단한 치료가 아닌 나중에 더 큰 수술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때 발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발치를 원하시지 않는 경우에도 1년에 한 번씩 꼭 내원하셔서 혹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는 사랑니가 있지 않지만 영구치 하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어금니가 많이 앞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치료 계획을 2가지 정도로 세울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앞으로 넘어갔던 사랑니를 다시 앞으로 교정 치료를 통해서 세운 다음에 앞에 공간이 생기면 그 앞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이 있고, 임플란트를 원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소구치와 뒤에 넘어간 대구치를 함께 연결해서 브릿지 치료를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치료 시간이 훨씬 짧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지만 연구치를 삭제해서 다시 보철물로 씌워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치아 삭제를 하는 경우에는 치아마다 아래쪽으로 신경과 혈관이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치아를 삭제하게 되면 신경이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나중에 신경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치를 특별히 치료를 원하지 않으시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정 치료와 임플란트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매복 사랑니를 꼭 뽑아야 되냐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치를 하도록 권유를 드리는데요. 매복니 발치를 두려워하시거나 통증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통해서 주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후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진단을 통해서 발치를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3가지 케이스를 보고 그 케이스마다 진단을 내리고 치료 계획을 세워보았지만, 환자분들마다 구강 상태가 다를 수 있고 매복된 사랑니의 위치와 개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내린 진단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꼭 치과에 한번 내원하셔서 파노라마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고 그때그때 맞는 진단과 치료 계획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 박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